안녕하세요. 진짜 역사를 만나는 시간,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엔 역사 2 교과서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문벌 사회가 동요하고 무신 정권이 수립되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고려 사회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 고려의 중앙 지배층으로 문벌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문벌은 과거 음서 혼인을 통해서 강력한 권력을 장악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원 이씨와 경주 김씨, 해주 최씨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왕권에도 영향을 주게 되자 왕들은 이 세력들을 누르고자 합니다. 15대 임금이었던 숙종은 이자희를 제거하고 즉위하였는데요. 신진 관료들과 함께 문벌 세력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이때 신진 관료들은 과거를 합격한 사람들로서 대표적인 인물로 윤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견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숙종은 신법을 실시하여 별무반을 편성하고 남경 천도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숙종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인종 때 이르러서 문벌 세력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 있는데요. 이자겸의 난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살펴보면 이자겸은 인종의 아버지인 예종에게 자신의 둘째 딸을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인종에게는 외손자죠. 외손자인 인종에게는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결혼시킵니다. 선뜻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 시대에는 이렇게 그 근친혼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시키게 되면서 이자겸이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자겸의 이 세력을 누를 수 있는 세력이 없어졌어요. 왕권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고요. 결국 인종이 이자겸 제거 계획을 세우면서 이자겸의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겸을 제거하려던 계획이 들통나 버렸고요.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우고 인종을 유폐하게 됩니다. 인종이 유폐되어 있다가 이자겸과 척준경 서로 같은 편이었는데요.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면서 척준경에게 인종이 다가가 자기 편으로 만들게 되고요. 결국 이자겸을 축출하게 되고 난을 진압합니다. 약 1년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자겸을 축출하는 데 도움을 준 척준경도 정지상 등의 도움을 받아서 축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자겸의 난은 진압이 되었지만 또 다른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묘청과 정지상 등 서경 세력들이 궁궐이 불타 없어지자 이 풍수지리서를 내세워서 서경천도를 주장합니다. 또한 이자겸이 굴욕적으로 맺었던 이 금국과의 관계 속에서 금국을 정벌하자라고 주장하고요. 또한 황제를 다시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개경 세력이었던 김부식 등은 이 천도를 반대하였고요. 결국 인종의 마음이 움직여서 원래는 서경으로 천도하려다가 중지를 시키게 됩니다. 이에 묘청은 국호를, 즉 나라 이름을 대위라고 하면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은 결국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90페이지 무신정변입니다. 고려는 문신 중심의 사회로서 무신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이었습니다. 고려의 문신들은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신들은 온갖 자벽에 시달려야 했고요. 군인전 또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군인전이라고 한다면 월급인데요. 이게 처음부터 지급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무신들은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 불만에 불이 지펴져서 결국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때가 언제냐? 고려 18대 의종 때입니다. 의종은 측근 문신들과 친위 부대 무신들을 데리고 왕권 강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벌 세력의 이 저항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후 의종은 모든 개혁에 대한 마음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연애나 즐기면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무신들은 지속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아 왔었습니다. 의종의 보현원 행차 때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그 배경이 생기는데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 왕이 보현원에서 술을 마시고 문신들과 함께 즐기고 있을 때 수바키라는 이 무술 대결을 엽니다. 이때 대장군이었던 약 50대 정도 되는 대장군이었던 이소홍이 젊은 장군에게 패배하자 문신인 한례가, 이 젊은 문신입니다. 젊은 문신인 한례가 이소홍의 뺨을 때리면서 굴욕을 주게 됩니다. 이에 이 이소홍이 당한 굴욕을 보고 무신들이 그동안 쌓여 있었던 불만들을 폭발하게 되고요. 결국 무신정변이 보현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관을 쓴 잔 다 죽여라 하면서 문신들을 모두 살해하게 되고요. 의종을 폐위시킵니다. 그러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문신들이 일부 저항했으나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앙 지배층이었던 문벌 귀족들이 이제 쫓겨나게 되고, 문벌 세력이죠. 세력들이 쫓겨나게 되고 무신들이 중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신 정권은 중방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는데요. 중방은 무신들의 회의 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신 정변을 통하여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됐는데요. 아래의 표는 무신 정권 시대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1170년부터 1270년까지 이 권력을 장악한 최고 권력자들을 맨 위에 적어 놓았고요. 두 번째로서는 그 당시 그 권력자들이 활용했던 중심 기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또한 그 밑에는 그 시대에 맞는 왕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보면 최충원 같은 경우 신종, 희종, 강종이 이렇게 세 왕들이 이렇게 많이 짧게 왕을 하잖아요. 이 최충원 시대에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최충원이 자신의 권력이 위험해지면 왕을 계속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방이나 중방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나머지 기구들을 다시 한번 옆에서 설명하면요. 이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까지 갔었던 권력이 최충원을 기점으로 하여 최씨 무신 정권 4대 60여 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이때 최충원은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그 신하들을 감찰하고 또한 집정, 정권을 장악하면서 관리하는 기구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우 때는요, 정방과 서방, 도방, 삼별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권력을 장악하는데요. 교정도감 외에도 정방은 인사권을, 서방은 문신을 등용하는데, 도방은 사병 집단으로서, 삼별초는 군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구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 시대에는 불법적으로 많은 농장을 최씨들이 이렇게 소유하게 되고요. 왕실과 문벌과 거듭 혼인하면서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또한 하층민의 봉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진압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김준 같은 경우는 하층민 출신으로서 하층민 봉기를 적극적으로 진압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몽골의 침략에 강화도로 천도를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그대로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강화도로 천도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무신 정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교과서 90페이지 밑에 무신 정변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상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신 정변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상이 교과서에는 총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통치체제 붕괴를 살펴보면 통치체제는 왕이 있었지만 무신집권자가 결국 국가의 중요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다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하층민 출신의 최고 권력자,
이음인이라던가 김중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신분제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힘만 있으면 권력을 장악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층민들에게 심어주게 되고요. 결국 교과서 91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아주 이 무신 집권기에 가장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장 확대에 따른 토지제도 붕괴인데요. 무신 집권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자, 이렇게 무신정변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상이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께서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1페이지 농민과 천민의 봉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신정변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상으로 백성들이 토지를 많이 뺏기게 되는데요. 과연 무신들만 백성들의 토지를 많이 뺏었을까요? 아닙니다. 12세기 전후로는요, 문벌 세력들이 토지를 확장하면서 백성들의 토지를 함부로 뺏었었고요. 무신 정권이 시작되자 더욱더 심화되게 됩니다. 지배층의 수탈로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었고, 특히 하층민이었던 농민들과 천민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게 됩니다. 하여 조금 소극적인 백성들은 떠도는 유민으로서, 즉 집도 토지도 없는 유민으로 떠돌게 되고요. 좀 더 적극적인 백성들은 도적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는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봉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공주 명학소에서는요. 망이 망소이 형제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망이 망소이의 이름도 잘 기억해야 되지만 공주 명학소, 소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특수행정구역이자 차별 대우를 받던 향부곡 소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이 그동안 차별 대우 받던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일대에서는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요. 전주에서는 죽동 등 관노비의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관노비는 국가 소속 노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개경에서는요.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만적이 봉기를 일으키면서 신분 차별을 극복하려고 했고 또한 정권을 탈취해서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았을 때 천민 의식이 당시의 천민 의식이죠. 천민 의식이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